북아프리카와 중동 결정적인 원인이 된 원유 시설에 대한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오는 게 아니냐. 소규모 시위가 있었고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전의 무기로 원유를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오늘부터 주의로 격상돼서 불안한 중동 정세 북아프리카가 때문에 중동 시설을 폭격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쳐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59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기 시작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It's a change for humanity. This is not a simple question. It's a huge change. It's as important as, let's say, another world war. 북아프리카를 넘어 중동까지 민주화 시위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석유시설 파괴로 이어진 혁명의 도미노, 석유의 저장고 중동까지 이어진 민중들의 분노에 전 세계는 지금 불안함에 휩싸였다. And in some cases, the income from oil drives countries to become crazy. 기존의 오일 쇼크와는 다른 전례 없는 위기에 전 세계 경제는 지금 심판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파산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And now I think we're going to see a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failing states because of rising oil and food prices at the same time. 우리에게 더 이상 남은 시간은 없다. 이것은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멈출 줄 모르는 유가 상승. 그 시작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였다. 지난 12월 노점상을 하던 한 청년의 분신은 제스민을 들고 민주화를 외치는 제스민 혁명으로 이어졌고, 독재 정권이 역사가 되어버린 주변국들에도 전례 없는 혁명의 불꽃을 일으켰다. 시위의 바람은 북아프리카를 넘어 최대 산유국인 중동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국제유가는 이런 불안한 정세를 발판 삼아 전 세계에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중동 사태가 만약에 이제 걸프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등으로 확산되게 되면은 국제유가가 130불 이상, 어느 기관에서는 200불 정도까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사용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조치로 조명들이 꺼지기 시작했다. 7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위반 시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민들도 차고책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의 한 주유소. 이곳에선 요즘 진풍경이 벌어진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로 국세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곳에 손님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 손님이 직접 기름을 넣는 셀프 주유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접 주유하는 수고도 마다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조금 10원이라도 싸면 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불편했어요. 근데 셀프라 여자니까 불편했는데 또 불편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싸면 넣어야 되니까. 자그라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계속 물가 오르는 거하고 기름값도 그냥 같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고유가의 여파는 가정에도 불어닥쳤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49살의 강순영 주부. 강 씨는 유난히 추웠던 올해 겨울 항상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고 지냈다. 난방은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쯤 잠시만 가동했다. 갔다 왔어. 춥지? 잠깐만. 아이의 컴퓨터 사용 시간도 제한했다. 1시간 얼마큼 남았어? 조금 남았지? 근데 게임을 엄마가 얼마큼만 하라고 그랬어? 1시간. 1시간? 그러면은 강 씨는 전력 소비율이 높은 텔레비전 대신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낮은 라디오를 듣기 시작했다. 스포츠는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황당한 국제 소식도 그 코드 꽂아놓고 안 뽑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아까 피디님하고 얘기하고 이거 코드 안 뽑았네. 컴퓨터 코드를. 전기요금 폭탄을 감당하기 벅찼던 것이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합치면 거의 50이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애들 데리고 50만 원이면요 월급
반 돼요. 3분의 1 정도. 고유가는 대형마트 풍경까지 바꿔놓았다. 홍보용 전자기기들의 향연이던 전자매장은 전식품들의 전원을 꺼놓았다. 전기요금의 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TV를 전량 켜놨었다가 먹을거리도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았다. 13년째 토마토 재배를 하고 있는 정상철 씨는 토마토 하우스의 난방을 위해 매일 저녁 이렇게 비닐을 덮는다. 또한 온도에 민감한 토마토의 특성상 보일러를 켜 실내 적정 온도를 맞춰줘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난히 길고 추웠던 올겨울, 기름값은 어느 해보다 버거웠다고 토로한다. 작년 비교해서 이제 사용량으로 치면 한 1.5배 정도 사용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자면 올해 유류비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담이 2배로 늘었습니다. 유가 상승은 생산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정 씨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소비자 가격도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5% 상승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때 별거 안 샀는데 그전이랑 똑같이 봤는데 17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올랐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5만 원씩 보면은 그때도 2, 3일을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물가 상승에는 중국도 한 몫을 했다. 수출대국 1위인 중국.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9% 오르는 등 고유가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계속됐다. 因为这挣的就这么多钱，那你越花越多，那就少了呗，就不够花了呗，就少吃点呗。我以前买一桶花生油才多少钱？那就跟好长时间花生油卤花的原来才多少钱？60多，最贵的才60多，现在涨到100多，这没法说，它涨得太快。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是我国发展进程中极不平凡的5年。当前，物价上涨较快，通胀预期增强，经济结构进一步优化，居民消费价格总水平涨幅控制在4%左右。 경제대국 2위의 물가 상승은 중국 경제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생산자 물가도 상승돼 수출이 약해지는 등 경쟁력 약화의 징조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석유화학이나 섬유 그리고 연관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은 둔화되는 반면에 중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50% 정도 되기 때문에 수입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 중국의 무역 수지가 7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까지 여파가 전해지고 있다. 한 헬멧 제조 회사. 이 회사는 지난 1997년 중국 공장을 설립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47개국으로 매달 5만 개의 헬멧을 수출하고 있다. 헬멧은 특성상 부품의 90%가 석유화학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착용하는 원료입니다. 이게 다 석유로 만든 거예요? 예, 석유화학 제품. 물가 상승의 여파는 그대로 드러났다. 헬멧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비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다. 10년도 대비해서 지금 뭐 작게는 뭐 3%에서 크게는 한 15%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중국 노동자들의 인건비 상승도 피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경쟁력을 위해 당장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고 말한다.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다른 부분에서 원가 절감 활동 등을 해서 최대한 인상 흡수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 유가 급등은 미국을 바꾸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생활 필수품이다. 최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3월보다 2.75달러가 올라 심리적 한계선인
갤런당 4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특히 큰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에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의 상황은 감당하기 버겁기만 하다. Oil price is getting like maybe $5 maybe after 1 month if increase like this. That's all.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인들이 차를 선택하는 기준도 바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 동력과 가솔린 엔진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카를 선호하고 대형차보다는 소형차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연료의 경제성이 차를 고르는 기준이 된 것이다. I'm looking into a hybrid model. Although I'll spend a little more on it, I know that over the years it's gonna basically pay back for itself because I'm saving on a lot of gas. 결국 기름값에 대한 부담으로 차 구입을 포기하고 장기 대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전에 같으면은 이제 차를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이제 3년 정도 이제 리스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이제 석유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이치방크는 유가가 $10 오르면 미국 성능 향후 2년간 0.5%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유가가 $200까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08년 한 차례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미국은 지금의 고유가 사태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We could see oil prices shoot up higher than the previous record of $148, possibly even closer to $200. That would certainly put a sharp crimp in the recovery and most likely, at least for the United States, put us back into recession. 세계가 유가 급등의 불안에 빠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오펙은 원유 생산을 감산했고 1978년 이란의 국내 정세 혼란 등으로 유가가 2배로 폭등했다. 중동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국가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직격탄을 맞은 곳은 이스라엘이었다. 최근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태가 발발하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에 천연가스 40%를 제공해주는 거의 유일한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주는 수송관이 테러 공격으로 폭발해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폭발 지점은 시나이 반도 북부의 엘-아리시.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7월에도 이미 테러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집트 사태와 계속되는 폭파 사고로 에너지 수급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이스라엘은 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원이 마땅치 않은 이들에게 에너지는 사회의 원동력이자 국가 생존의 열쇠인 것이다. 시몬 페레스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Now, the Middle East has two sorts of countries: holy countries and oily countries. We don't have oil, we don't have water, so we're a holy country. And there are oily countries like Saudi Arabia, like Iran, like Iraq, and they have a different behavior. I'm not so sure that they are helping their brothers and sisters. But I'm afraid that some of the money goes to support terror. 카다피가 석유 시설을 폭격하는 벼랑 끝 전술을 택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유 시설 공격으로 엄포를 주며 카다피군은 원유 시설 밀집 지역인 석유 수출항 라스 라누프를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일각에선 1, 2차 오일 쇼크가 공급 부족이 원인이었던 반면 현재의 위기는 원유 생산 시설의 파기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해 자칫하면 장기적인 3차 오일 쇼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3차 오일 쇼크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유전이나 생산 시설이 훼손될 경우에는 과거의 경우에는 1, 2차 오일 쇼크는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여는 정도의 수준인데 만약에 파괴될 경우에는 수도꼭지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는 데는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유가의 충격을 크게 받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7%. 문제는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산업 분야들이
대부분 석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2분기 제조업 비중은 GDP의 27.6%로 사상 최고를 차지했고 지난 1월에는 제조업 가동률도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전년 대비 27.3% 증가의 수출을 기록한 IT 분야는 1,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석유가 없이는 이끌어 나가기 불가능한 분야들이 우리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유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한국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농업 분야도 유가의 영향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유가가 오를수록 농산물의 생산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키우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석유. 유가의 상승은 생산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토마토가 이제는 뭐 물 먹고 자라는 게 기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과 가축을 키우는데도 유가의 영향을 받는다. 농축산업에서 대부분의 비용은 비료나 사료를 구입하는 데 쓰인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높은 편. 그래서 유가의 변동에 민감한 것이다. 실제로 미국 오하이오에서 오는 사료의 경우 뉴욕에서 배로 실은 다음 인천을 거쳐 축산농가로 가기까지 모든 이동수단은 석유로 움직인다. 결국 생산자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Our food system is going to be affected because in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the energy used to transport food is almost equal to the energy used to produce the food. So we move food around a lot.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5달러 오를 때 무역 수지는 연간 59억 달러 악화될 것이며 세계 경제 성장 또한 불안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구 1, 2차 오일 샥의 경우에는 유가의 10%의 상승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 정도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일 쇼크와 같이 발생하면은 세계 경제가 3%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전기다. 우리가 사는 집안을 밝히고 머리를 말리고 요리를 하는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전기가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그 전기로 작동되는 다양한 전열기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사용해서 드는 각각의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석유가의 상승세와 비교하면 아주 저렴한 편이다. 전기는 가정뿐만 아니라 산업 환경에서도 요긴하게 쓰인다. 철강산업의 글로벌 기업 포스코. 국내 조강 생산량의 58%를 차지하는 이곳은 우리나라 전기의 4.4%를 이용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의 전기는 우리 산업 현장의 생산 과정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의 전기요금은 얼마나 싼 것일까? 다른 나라와 전기요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영국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생활에서 손쉽게 쓸 수 있는 전기가 가격까지 저렴하다 보니 우리는 많은 양의 전기를 너무나 쉽게 써왔다. 그 결과 1인당 전력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50년 동안 전력 사용량이 계속 늘어왔거든요. 특히 지난 한 10년 동안 한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점점 더 전기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는 자동차까지 이제 전기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실제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쓰는 전력은 무엇으로 만들까?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은 43%가량의 전력을 만드는 데 쓴다. 그 다음은 원자력으로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해 발전량이 점점 늘고 있다. 문제는 석탄과 원자력을 주로 쓰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비축하는 예비 전력은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비싼 연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처럼 추운 겨울에는 예비 전력 수요가 많았다. 2010년 전력 수요 현황을 보면 2009년 전력 수요량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전력 사용이 늘어 올겨울에는 총 4번의 전력 피크를 맞았다. 피크에서는 비싼 연료를 쓰게 된다. 에너지 이제 피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발전 단가가 비싼 발전기들을 동원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 사용이 적으면은 발전 단가가 싼 원자력이나 석탄 화력 정도로 감당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비싼 뭐 석유라든지 아니면 뭐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발전기가 동원돼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전기 요금 내는 것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렴한 요금으로 풍족하게 전기를 쓰던 시대는 끝난 것일까? 너무나도 그게 많이 나오니까 겁이 나니까 불을 통 떼지를 않고 살았어요. 내복 입고 안 틀고 살았어요. 전략한다고. 냉장고는 그냥 놔두고 그러지 않은 거는 다 끄고 다니죠. 빼고. 문제는 석유에 있다. 전 세계 발전 역사와 함께해온 석유. 석유는 현재의 문명을 만들어준 원동력이자 힘이었다. 우리는 풍요로운 석유 시대를 살아왔다. 인류는 석유를 입고 마시고 써왔다. 그렇게 인류의 삶을 길들여온 검은 에너지. 이제 우리는 석유 없는 삶을 하루도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고 있다. 우리가 기대어 살아온 석유, 그 생산량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999년부터 영국과 호주, 오만과 노르웨이 등의 유전들이 차례차례 피크오일 시대를 맞았다. 석유의 생산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 피크오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이 인류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은 석유의 발견. 석유를 원동력 삼아 인류는 끊임없이 문명의 혜택을 누려왔다. 석유의 풍족함에 빠져있던 인류. 하지만 피크오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Oil production in the world has reached a maximum level and then leveled out. In other words, it reached a plateau and it's bouncing up and down around this plateau region. That plateau started in 2004 and continues today. That's where we are. The likelihood of it increasing from here is very small. The likelihood of us falling off this plateau, in other words, oil production declining, is very high. 실제로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은 계속 늘어서 지난 2007년 이미 수요량은 공급량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 수요량이 증가한 데는 중국 등 신흥개발국들의 발전이 큰 몫을 했다.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지난 10년간 185% 증가했다. 해발 2,400m에 위치한 오지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중국 리장 마을의 한 가정집. 난생 처음으로 들어온 전기는 이 집의 밤 풍경을 바꿔놓았다. 전기 프라이팬으로 만든 요리가 차려지고 온 식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모든 것이 전기 하나로 이루어졌다.这两项政策的话，主要用于解决农村人口的用电以及农业生产的发展。我们的计划是在2012年底全部完成，全省的这个人口都可以用上电。 빠른 경제 발전 속도와 함께 전력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는 중국. 결국 중국은 거대한 전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2015년까지
3종 3행 일환 전력망의 건설을 통해 11개 초고압 직류 전력을 수송하겠다는 것이다. 약 47조 원이 투자되는 이 전력 프로젝트는 거대한 중국 영토를 하나로 이어 중국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의 전력 규모는 얼마나 될까? 앞으로 10년간 지구 77바퀴 길이의 전력선이 중국에 포설될 계획이다. 일각에선 중국의 석유 수요가 해마다 5%씩 늘어 5년 후 하루 소비량이 2009년 EU 전체의 하루 평균 소비량에 버금가는 1250만 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중국을 새로운 에너지 소비국으로 부각시켰다. 지난 2009년 이미 중국은 석유를 기준으로 22억 5,200만 톤의 에너지를 소비해 미국을 앞질렀다. 整个世界的石油消费的增长是3.2亿吨，而中国从2000年到2009年，中国石油消费增长了是1.8亿吨。 Chinese economy today, and look at the consumption of basic resources, China has now overtaken the U.S. in consumption of grain, meat, coal, steel. Indeed, China's steel consumption has tripled that of the United States. 석유 소비량 증가에는 IT 분야의 발전과 상용화도 큰 몫을 했다.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또 다른 소비처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이 시간에도 석유는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뗄 수 없는 호모 모빌리쿠스, 인터넷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호모 인터네티쿠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전기 없이 사용할 수 없기에 호모 일렉트로니쿠스가 된 현대 인류가 석유 소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전기의 사용량은 석유 사용량과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기 소비량이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에너지 수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회사 구글, 미국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 2월 애플사에 이어 글로벌 IT 기업 중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 2위를 차지한 구글은 미국 내 에너지 소비도 2위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자 구글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 바로 태양광 패널이다. In 2003, we installed this solar installation. It's a 1.6 megawatt solar installation. That's actually enough to power 1,000 homes here in California. 이들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건 에너지 부족의 시대를 준비하는 생존 수단이었다. We use energy. We use a lot of energy, and that's why from the beginning of from the founding of our company, we've been interested in trying to procure renewable sources of energy, and it being as efficient as possible. Really, we approach sustainability by first pursuing efficiency in our operations here on campus and our data centers, and then in trying to procure renewable energy. 구글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차된 자동차들은 전기차, 공중에 매달린 전력 코드가 이색적이다. 구글은 화석 에너지가 아닌 태양광으로 전기차 충전을 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This is a plug-in electric vehicle, and this high-capacity battery allows us to go 30 to 40 miles purely electric. And what's above us here are solar panels, and they actually provide the electricity for the cars. 구글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처럼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면 전력 소비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화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전기차를 작동할 경우엔 상황은 달라진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15년까지 80만 대로 늘어날 전망. 그런데 전기로 차의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전기 수요의 증가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전기차 보급에 필요한 전력량을 보면
전기차를 매년 20%씩 보급할 경우 10년 후 401.6TW의 전력이 쓰일 예정이다. 조만간 전기의 시대는 도래할 것이며 에너지 위기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전 세계 이상기후와 한파는 에너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올겨울 영국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추운 겨울을 보냈다. 결국 난방부터 가전제품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요금의 부담도 커졌다. 하지만 이 집의 가장인 마커스 씨는 남들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 바로 전력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 마커스 씨는 평균 3개월에 한 번씩 전력 공급 회사를 비교해보고 저렴한 곳을 선택한다. 요금제와 서비스를 일일이 비교해보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마치 시장에서 쇼핑을 하듯이 원하는 전력 회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것이다. It's like any other product that you would buy. I wouldn't go into one. If I was buying any other product, I wouldn't go into one store and just buy it off the shelf. I'd want to know that I was getting the best deal. 마커스 씨는 지난 3년 동안 6번 정도 전력 회사를 바꿨다. 매달 전기료를 비교해 더 저렴한 전력 공급 회사를 선택했고 그 결과 1년 동안 무려 36만 원이나 아낄 수 있었다. 가장 경쟁적인 에너지 시장을 가진 영국. 영국엔 외국계 전력 회사를 포함한 18개의 에너지 회사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며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You know, it really reflects the fact that consumers have a choice. They can go with one of the big 6 energy companies, or they can go with a small supplier. But you know, people have different reasons, many different reasons for changing energy companies. And you know, 100,000 people switch energy provider every single week in the UK. That's how active the marketplace is. 영국의 전력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스위치. 전기 요금부터 서비스, 요금 납부 방법까지 수많은 전력 공급 회사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And the plan, as I mentioned previously, runs. Let me have a look at other some terms and conditions before. 맞춤형 전력 상품을 고를 수도 있다. Several hundred different tariffs that a consumer in the UK can be on with various different energy suppliers. It's really difficult to understand which of those is best for your particular household. So a site like USwitch will allow you to go on and compare and get a bespoke quote to see exactly how much you'll save and exactly how much you'll pay over the next year. 영국 사람들은 전력 공급 회사를 휴대전화 통신사보다도 더 자주 바꾸고 있다. 이런 경쟁적인 전력 시장은 소비자의 전기값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전력 판매업자의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주택, 건축 분야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약 40%에 달하는 영국. 그래서 2016년부터 탄소 제로 주택, 즉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영국에선 주택을 거래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EPC, 집안의 에너지 효율 등급 증서다. 정부에서 나온 조사관이 직접 방문해 조명, 방해 단열 정도, 이중창 여부, 그리고 보일러 등의 에너지 효율성을 점검하는데 예를 들어 효율이 높은 콘덴싱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면 좋음 점수를 받게 된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2015년부터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으면 주택의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은 가장 높은 A 등급부터 가장 낮은 G 등급으로 나뉜다. 이 등급은 실제로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준다. So I could go into an estate agent and say, I want to see a copy of the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on this property, and he has a legal obligation to give it to us. But what if you don't have a valid 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when marketing your property, you can face fines of up to £250 a day. 유럽연합은 지난 1992년부터 조명, 가전, 펌프 등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저 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유럽 내에서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다. 북유럽의 수도라 불리는 스웨덴.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높아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실내의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펴졌다 닫히는 플라워 램프도 그중 하나다. It would fold itself back together, and by that showing you that your behavior is now you're using a lot of energy, and maybe you should think about that. So it's basically about creating awareness in a home environment, so that the actions that you take every day and things that you do every day, that you will start to think about them in another way. 이 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은 에너지 효율성은 높으면서 소비자 스스로 사용하는 전력의 양을 인지하여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전기 감지 코드는 전력 사용량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 The PowerAware cord is designed for visualizing electricity in appliances at home. And with this, you can see here there is a light, like a pouring blue light. There are actually 3 threads, light threads within this cord, and it visualizes the electricity that is in use. 2010년 타임지에서 뽑은 그린 에너지 발명품으로 선정된 전기 감지 코드는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대기 전력으로 새고 있는 전력의 양을 보여준다. So become more aware of unnecessary use that might not, they can switch off things and save money and save the environment. 세계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에너지 소비율도 세계 2위인 미국. 꺼지지 않는 야경은 미국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소비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뉴욕 맨하탄의 건물 옥상과 지붕에 하얀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화이트 루프, 즉 하얀 지붕 운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지붕과 옥상을 하얗게 칠하면 뉴욕의 열섬 현상을 1도에서 2도까지 줄일 수 있어 에너지 효율에도 도움이 된다.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는 교토 의정서 비준을 거부하던 미국 정부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친환경 녹색 건물 인증제도 리드도 미국의 지원 정책 중 하나다. 리드 인증을 받으면 건물주는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빌딩. 멀쩡한 전구를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바로 일반 조명을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LED 조명으로 바꾸고 있는 것.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이용해 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구는 LED 조명으로 교체될 것이다. 이 빌딩의 모든 조명을 바꾸는 데는 우리 돈 790만 원의 거금이 들어가지만 건물주는 자발적으로 조명을 교체하고 있다. LED 조명은 일반 조명보다 약 8배나 효율이 높아 2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Our annual savings are $52,000 approximately. The beauty of this is it's $52,000 a year. So every year that goes by, it's like making an extra $52,000. 미국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원을 선택했다. We can remain the world's leading importer of oil, or we can become the world's leading exporter of clean energy. 2009년 미국 의회는 미국 청정에너지 보안법을 제정했다. 에너지 위기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삼고 근본적인 대책을 찾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가정집의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온수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중동 유일의 에너지 수입국이던 이스라엘은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을 일찍 깨달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태양열 발전을 상용한 계기가 된 것이다. Ben-Gurion was interested in solar energy? Of course, very interested. He gave me all the support at the beginning because he understood that it was one of the few raw materials that we had. And furthermore, you asked about what happened in 15 years' time. The solar energy will still be there. 에너지 위기 의식 그리고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절실함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태양열 발전의 선두주자로 만들었다.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태양처럼 높이 솟아있는 차세대 태양열 발전단지. 이스라엘 토종기업 브라이트 소스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에도 태양열 발전단지를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2012년 완공될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열 발전단지는 무려 14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브라이트 소스사의 태양열 기술은 반사된 햇빛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축적된 열로 뜨거운 증기를 발생시켜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This system is able to concentrate the energy of the sun onto one tower and reach a very high scale of temperature, about 500 to 550 degrees. 태양을 따라 반사경이 움직이는 트래커 시스템도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독자적인 기술이다. 이스라엘도 다른 중동의 국가들이 석유를 수출하듯 태양에너지를 수출하는 에너지 수출국이 된 것이다. The company has received 2.6 megawatts of power purchase agreements from Southern California Edison and PG&E fairly recently. Now that represents almost 4% of California total peak power.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에너지를 수급하고 있을까? 전체 에너지의 97%를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석유 의존도는 세계 평균보다 높다. 우리나라에선 전력 생산 또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단 1%뿐. 국제 유가 등 해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전력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부다비 원유 600만 배럴을 지난 13일 우선 사용하도록 정부는 한다는 데서 아랍에미리트와 2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를 확보하는 MOU 협약을 맺었다. 국제 석유 시장에서 생산량과 기술 능력 등으로 안정적인 평가될 에너지 17일, 확보는 더욱 지난해 절실해지고 있다. 2월 우리가 UAE 하지만 석유는 언젠가 고갈될 연료다. 거론된 10억 배럴은 또 급변하는 중동의 상황을 고려하면 무력화에 따라서 석유가 그 완벽한 이상의 대책이 매장량 될 수 확보도 없다.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 정도 높고 특히 석유 의존도가 40% 이상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우선 국내 에너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자립까지 바라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이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제성을 비교해보면 화석연료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 탄소세, 환경세 등의 외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추가적인 외부 비용이 전혀 없다. 기존의 화석 에너지가 이제 외부 비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외부 비용은 이제 환경세, 그 중에서도 이제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부화시킨다면은 화석 에너지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원인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외부 비용이 없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급 활성화시킨다면은 양산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화석 에너지보단 신재생 에너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에 올 수 있습니다. 중국도 공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약 450km 떨어진 허베이성. 이곳은 바람이 많아 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2001년 단 6대에 불과했던 풍력 발전기는 현재는 500대로 늘어났다. 실리콘 태양전지 세계 최대 생산기업 선택. 지난 2005년 중국 민영기업 최초로 뉴욕 나스닥에 상장됐다. 연간 40%가 넘게 성장하고 있는 태양광 시장에서 선택이 10년 만에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인건비와 정부의 과감한 투자 덕분이었다.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5%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댐인 산샤댐. 이 댐은 저수된 물을 초당 4천만 리터 방류하며 26개의 발전기를 돌릴 수 있다. 이곳에서 한 해 만들어지는 전기의 양은 약 847억 킬로와트.
윈남성의 수력 발전은 연간 4,700억 킬로와트의 전기를生产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다. 送那个越南的电力的话，在5年之间增加了17倍。老挝的话是在09年开辟了电力市场，所以云南是一个电力贸易非常活跃的区域。欢迎仪式后，胡锦涛主 또한 席 중국은 同 다양한 에너지원을 对总统 안정적으로 先生来华 확보하기 进行国事访 러시아와 问， 에너지 并 동맹을 出 맺었다. 席上海世博。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미 개통된 송유관을 통해 연간 1,500만 톤의 원유도 공급받을 예정이다. 这两个项目就是石油管道已经修通了，天然气管道，这个以后又要建设的话，所以这样的话对我们的维护我们的能源安全呢，这个会有比较大的意义。 1993년 대통합을 이루면서 경제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유럽. 이제는 에너지 시장을 통합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전력이 거래되는 전력시장 에펙스. 이곳에선 네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기 800기가와트가 매일 거래되고 있다. 중동의 석유 의존율이 높은 유럽은 수입 에너지 독립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 육성 정책과 온실가스 규제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에펙스에서 거래된 전력 중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한 해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에펙스. 이곳은 앞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손실 없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거래 시장을 전 유럽으로 확대해 나갈 포부를 갖고 있다. Avec d'autres partenaires, avec des partenaires d'autres bourses en Europe, mais aujourd'hui Epexpot est la bourse la plus importante d'Europe. Et demain, la France, l'Allemagne, le Benelux. La France, l'Allemagne, le Benelux, la Scandinavie. Et donc vous avez une offre et une demande beaucoup plus large. Et donc vous pouvez avoir de l'électricité qui est importée d'Espagne et qui va venir permettre de répondre à une demande sur les heures de pointe en France. Donc c'est ça le processus d'intégration du marché européen.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에너지 블록화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생존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다. 최근 친환경 생태도시로 손꼽히고 있는 한마르비. 이곳에선 집집마다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을 쉽게 볼 수 있다. 한마르비 역시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여느 친환경 도시와 다른 점이 있다. 쓰레기까지 재활용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한마르비의 가정에서 버려진 모든 쓰레기는 진공관을 통해 쓰레기 집화장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마을 곳곳에서 모인 쓰레기가 소각되면서 한마르비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50%를 충당하고 또 지역 난방으로도 활용되고 한마르비에선 음식물 쓰레기도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결국 쓰레기를 이용해 환경을 지키고 에너지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Both cheaper price and is good for the environment because when you drive a biogas car, you reduce the emission on the environment. So we can send it down to the farmer. 지역 스스로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뤄낸 한마르비의 로컬 에너지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거듭나고 있다. About 50% is they are producing themselves because of what they're leaving of the garbage or what comes with wastewater. 미국 오리건주 북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 포틀랜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다. 포틀랜드의 주유소에선 다양한 자동차 연료를 판매하고 있다. 휘발유를 비롯해 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식물로 만든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폐식용유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이 그것이다.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은 그 효용성과 재생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역 특유의 친환경 대체 연료가 가장 대중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This
is the biodiesel. This is 100% biodiesel. This is a refined fuel for diesel vehicles made from waste vegetable oil. This vegetable oil came out of a restaurant. You can still see the little food pieces in it. 수입된 화석연료가 아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수급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에 지역 주민들은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The biodiesel they get here comes from the Kettle Chips company, so it's coming from closer in and it's taking less fuel to get it here. And it's just making me generally less dependent on foreign oil. So that's why I do it.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에너지 지역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됐다. 해풍이 풍부한 제주도. 이곳에선 풍력 발전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각 가정의 태양광 발전으로 자체 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다. 또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첨단 IT 기술과 결합한 전력 계량기인 스마트 미터기. 스마트 미터기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또한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의 전원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이용하고 스마트 미터기를 활용하면서 이 가정의 전기요금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태양광 발전에서 한 달에 부과되는 전력 요금이 기본료에 미달되기 때문에 두 달 합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을 알려줌으로써 사용자들이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전기와 통신이 결합된 전력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의 일방적인 전력 공급이 아닌 쌍방향의 전력 소비를 가능케 한다. 첨단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낭비되는 전기는 줄이고 부족한 전기는 자체 생산으로 보충함으로써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의 이득이 된 것이다. 그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이 되면은 우리한테 전력의 소비에 대한 온갖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나가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기 제품이 현재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전력을 쓰는지를 알려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 전체로도 이익이 생기고 국민들 스스로도 자기의 전기 요금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겁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첨단 과학기술이 아닌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LCD가 좀 PDP가 그린 코디들이 집안에서 쓰고 있는 전기 사용 패턴을 점검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는 순간에도 전기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 제품. 그린 코디들은 집주인도 모르게 세고 있는 대기 전력의 양을 확인해 준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 전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 엄청난 거. 아까 예를 들어서 저 프린터라고 TV라고 했을 때는 TV 10대 이상을 꽂아놓은 거 같은. 쓰면 안 되겠다. 그쵸. 이건 거의 꽂아놓으셔야. 하루에 15시간을 압력 보온을 하신다고 계산했을 때 하루 한 달치를 비교해 보니 한 18,000원 정도가 지금 쓰시지 않아도 나가는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최고. 그린 코디들은 가정에서 낭비되는 대기 전력을 줄여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상당히 절약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저 에너지 효율 등급 너무 떨어지는 거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코드 이제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잭 있는 거 그걸 한번 바꿔볼까 합니다. 저렴한 화석에너지에 안주했던 기업들도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포스코는 최근 에너지 위기에 맞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바로 폐열을 재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 포스코는 이 열을 잡아 물을 560도까지 끓여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다시 공장에서 사용한다. 에너지 효율이 곧 미래 경쟁력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원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도 변신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병원. 이곳은 고액을 들여 태양광 패널과 삼중창을 설치했다. 또 TV는 타이머가 설치돼 있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전원이 꺼진다. 이 병원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력은 한 곳에서 관리한다. 병원의 전력관리팀. 병원에서 쓰이는 모든 에너지량을 모니터링해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제 최대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최대 수요 전력을 세팅을 해놓고 그 값에 도달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부하부터 자동으로 오프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장치를 설치해놨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스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1조 4천억 원의 장기 처리에 자금을 융자해 왔고 이로 인해서 약 5조 원의 에너지 절감을 얻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정부는 서민 임대 아파트의 노후 난방 시설을 고효율 난방 시설을 개최하는 아파트 시범 에스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에스코 사업은 2015년까지 시장 규모 1조 원, 고용 창출 1만 7천 명의 경제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은 에너지가 있어 가능했다. 에너지가 없는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의 중요성을 모르고 무작정 쓰기만 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는 생각도 하지 않고 에너지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인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전하는 마지막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